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트럼프 당선인님, 정말 우리 편이 돼주어야 합니다 라고 절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중국의 핵탄두가 2030년에는 1000기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초음속 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국가 자부심에 대해서 급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여행 가기 무섭다며 계속해서 취소가 이루어지고 신규 예약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거위털, 오리털이 아니고 새로 산 옷에 중고 셔틀콕의 깃털이 패딩으로서 제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짚어봅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의 연말 정산 신고 금액이 평균 61만 1,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국인, 즉 한국인들은 6%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1인당 평균 종합소득 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일까요? 생각 외에 의외의 지역입니다. 얼굴 없는 기부천사가 10년간 현재 기부를 해오고 있는데 그 기부 금액의 누적이 10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통에도 그 기부 금액을 훔치는 도둑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 시사 상식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1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주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많이 지치시고 많이 힘드실 수 있고 또 해외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주급 걱정을 또 하셔야 될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건강하시고요. 또 편안한 일들이 앞으로 또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의 내용이 전 세계에서 어떤 내용들이 또 돌아가고 있는지 시사상식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말 우리 편이 돼주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 우리 편에 서주십시오 라고 공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9일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EU 정상회담에 참석을 한 뒤에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스트롱맨이고 나는 정말로 그가 우리 편에 서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게 아주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 전쟁이 터졌을 때 그는 대통령이 아니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와 더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라며 정치인 혹은 사업가이기도 한 그 이전에 우리는 모두 같은 감정을 갖고 같은 가치를 지닌 인간임으로써 그도 이해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평화협상에 관련해 질문에 있어서는 휴전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며 오늘의 휴전으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교전의 일시중지 freeze라고 할 뿐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휴전했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개월, 6개월 혹은 1에서 2년 안에 다시 돌아온다면 누구의 패배일까요? 이건 결정은 휴전이죠. 모두의 패배이다라며 실질적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이유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유럽이 제공하고 있는 안전보장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라며 진짜 안전보장은 현재 혹은 미래의 나토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나토의 주축인 미국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러시아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림반도 돈바스 지역에 대한 내용을 또 말을 하기도 했고 북한군의 정예부대가 지금 참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지탱을 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 내용도 어제 짚어드렸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 한 나라의 국가의 원수이자 리더로서 절실함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인 트럼프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짚어봤습니다. 중국에는 핵탄두가 현재 몇백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30년에가 되면 1000기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고요. 현재 세계 최고 초음속 미사일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고 해군력의 강화를 위해서 지금 해군력이 상당히 좀 오래됐죠. 배 전투함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좀 새롭게 전함들도 좀 수리를 하고 새로 건조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대한민국인데 지금 대한민국도 뭐 미국의 트럼프 당선이 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루트가 없고 지금 여력이 없죠.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가 600개가 넘는다고 미국의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18일 미국의 국방부는 2024년도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공개해서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적어도 2035년까지는 핵 전력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국방부는 매년 중국의 군사력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지난해에는 중국이 2023년 5월 기준 핵탄두를 500개 이상 보유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의 국방부는 중국군의 현대화가 모든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세계 최고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핵탄두를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진전을 이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로켓군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입니다.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이런 용어는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죠. 아주 자주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무슨 미사일이라고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비롯해서 새로운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군은 무인항공 체계의 현대화와 현지화 측면에서 미국의 수준에 빠르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국방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육군 규모를 예비군과 준 군사 조직까지 포함을 하면 약 300만 명으로 추산을 한다고 합니다. 해군은 370척이 넘는 함정과 잠수함을 보유해서 세계 최대 규모이며 2025년 395척, 2030년에는 435척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군과 해군이 함께 3,150대가 넘는 항공기, 여기에는 이제 훈련기나 무인기를 제외한다고 하는데요.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도 태평양에서 최대 규모이며 세계 3위에 오른다고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추정하고 있는 핵탄두의 보유량은 러시아가 4,300기, 미국은 3,800기 정도라고 합니다. 핵무기 수만 놓고 보면 중국은 아직 미국의 상대가 되지는 못하지만 전력 개발과 전쟁에 대한 어떤 투자금, 경제적인 예산안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세계 최고의 초음속 미사일까지 보유한다는 얘기가 지금 되고 있죠. 짚어봤습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일이지만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의 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총리한테도 주지사를 해보시지 그러시냐라고 얘기를 했었던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을 우리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이 좀 달아주셨죠. 정말로 경제적인 부분에 좀 힘이 든다. 때때로는 캐나다의 복지가 생각보다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현재 캐나다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자부심, 즉 우리가 말하는 애국심이라고 볼 수 있죠. 급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인의 국가적 자부심과 정서적인 애착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저소득층 그리고 최근에 이민자 그룹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것은 캐나다가 직면한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들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팬데믹의 사람들 간의 거리감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답을 했으며 61%는 팬데믹 이후에 캐나다 사람들 간의 연민이 약화하였다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정서는 단순한 개인 간의 관계 악화뿐만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정치적인 갈등까지 확산을 하며 국가적인 자부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요인 또한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폭등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의료 서비스의 위기가 국민 삶의 질을 크게 저하했으며 이것은 자연스럽게 국민이 느끼는 국가적 자부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저소득층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더욱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령대에 따른 국가적인 자부심의 차이는 뚜렷하다고 합니다. 54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중에서는 각각 68%와 71%가 캐나다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라고 답을 했으나 35세 미만의 여성은 41%, 남성은 48%만이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을 하고 있으며 이 세대 간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 역시 두드러지는데 가계소득이 25,000달러 미만, 대략 2,5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는 캐나다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응답하는 답변율이 반이 안 되는 48%에 불과했으나 20만 달러 하나로는 2억 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는 65%가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 갭이죠. 둘 차이의 갭이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그룹에서는 이 변화가 특히 주목할 만한데요. 캐나다에 거주를 한 10년이 채 되지 않은 이민자 중에서 46%만이 캐나다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2016년 75%에서 급격히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새로 정착한 이민자들은 캐나다를 좋은 생활 수준을 제공하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으나 정서적인 애착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민자들이 꼽은 캐나다에 대한 주요 애착의 이유, 좋은 생활 수준. 이것은 전체 응답자의 평균인 37%를 훨씬 웃도는 57%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불안한 사태 때문에 연말에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연휴 때 또 뉴 이어 동안에 관광객들이 전 세계적으로 여행을 가장 많이 다니는 시기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 여행을 가기가 무섭다라며 계속 예약을 취소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 신규 예약은 크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정부와 여행업계가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로 총력전을 벌였지만 글로벌 경기 위축과 함께 최근에 비상계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목표 달성이 무산됐다는 겁니다. 이에 여행업계는 신규 예약 감소세가 내년 봄까지 이어질까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말 연초 집중 마케팅에 나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19일 여행과 호텔업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인바운드는 이제 한국 내로 오는 관광객을 인바운드로 보고 있고요. 이 인바운드의 여행이나 호텔의 예약 취소율은 그리 높지는 않지만 신규 예약률이 아주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호텔업 협회 관계자는 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 취소 문의는 많았으나 취소율이 그리 높지는 아직 않다라며 단체 관광객이 묵는 3에서 4성급 비즈니스 호텔을 중심으로 취소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작년과 비교해서 신규 예약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며 1분기가 안 그래도 비수기인데 1분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부 관광정책국장도 전날 브리핑에서 12월 초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에서 3% 줄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비상계엄 전과 비교를 하면 오히려 늘어난 날도 있다며 내년도 1분기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일본 수학 여행 단체가 방문을 취소하고 있고 전문 여행사를 통해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던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일행이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연말은 보통 이제 워낙이 성수기인데다가 여행 직전의 취소는 상당한 수수료가 붙는 만큼 최근에 취소율이 영업에 지장을 미칠 정도로 높지는 않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긴 하지만 신규의 예약이 없다는 거죠. 점점 안타깝죠. 경제적인 지금 우리 한국의 분위기 속에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기업들의 문제 환율 때문에 수출에 또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안다는 예산안의 모든 부분들, 또 통과에 대한 부분, 집행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빠른 안정을 찾기를 우리 국민들은 모두 바라고 있는데 분위기는 그렇게 생각과 기대치만큼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거위털, 오리털 파카 다들 가지고 계시죠? 이 패딩 파카. 그런데 이 거위털과 오리털이 아니고 들어가 있는 게 새로 산 옷들이 중고 셔틀콕 깃털의 패딩이 많다고 합니다. 중고 셔틀콕.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그 셔틀콕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국에서 구즈, 덕다운의 충전재로 쓰이고 있는 거위털, 오리털의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카나 이 패딩을 사려면 금년에 사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내년도에 최소한 10% 이상이 원자재, 즉 충전재로 쓰이고 있는 구즈, 덕다운의 가격이 급등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배드민턴의 셔틀콕의 깃털을 재활용해서 만든 가짜 다운 패딩이 저렴하게 가격으로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19일 중국의 관영 CCTV와 대허바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다운 재킷의 업체들이 충전재용 중고 셔틀콕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현장이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들의 업체는 셔틀콕에서 깃털 부분만을 분리한 뒤 분쇄를 해서 실처럼 만든 비사를 충전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의 배드민턴 경기장 청소 담당자 등 관련 업계의 종사자나 배드민턴 애호가들이 중고 셔틀콕을 모아서 이들 업자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리와 거위 깃털이 가격이 매년 1.5배 이상이 오르면서 셔틀콕이 재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업체의 관계자는 셔틀콕의 깃털을 분쇄해서 만든 섬유는 가늘고 질기다면서 패딩 충전재나 베개 속 등으로 활용할 때 보건력이 좋은 편이라고 매체에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자는 셔틀콕의 재활용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이것은 오히려 양심적인 편애에 가깝다라며 닭털이나 돼지 털도 분쇄를 해서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추가적인 표백 과정까지 거친다라고 밝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셔틀콕으로 만들어진 가짜 다운 패딩은 오리털, 거위털로 된 충전재를 채운 것처럼 위장을 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저렴한 가격에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셔틀콕 패딩은 보온성과 가벼움 등의 지표에서 진짜 다운 패딩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이 섬유에 붙어 있다가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초저가로 유통되는 아동용 다운 재킷을 구입할 때에는 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가볍고 따뜻하라는 이유 때문에 구즈다운과 덕다운의 패딩을 선호하죠. 근데 경기가 워낙 안 좋으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사람들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줄이는 게 금년에 지금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옷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판매하는 업체들이나 회사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죠. 금년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장 씀씀이를 줄이는 분야가 의류 지출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지금 현재 연말 정산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연말 정산 신고가 61만 1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6%는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이것도 상식적으로 좀 짚어보죠. 작년에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4,300여만 원으로서 그 전년보다 100만 원 이상이 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총 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의 비율은 전체의 세금 보고하는 사람들의 전체의 6.7%였고요. 국세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도 4분기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총 2,085만 명으로서 전년 2,053만 명보다 32만 명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결정세액이 있는 신고 인원은 1,396만 명으로서 전체의 67%를 차지했고요.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89만 명으로서 전년보다 좀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들의 평균 총급여액은 4,332만 원으로서 최근에 5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이 중에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 명으로서 전체 신고 인원의 6.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억대 연봉자의 점유율은 전년보다 0.3%가 늘어나는 등 줄지는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네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 정산 신고의 인원은 61만 1000명으로 됐고요. 국적별로 한번 볼까요? 국적별로는 중국이 19만 명, 31%고요. 베트남이 8.5, 네팔이 7.4 순으로 많았습니다. 외국인의 근로자의 연말 정산 평균의 총급여액은 3,278만 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의 세금 보고하는 전체 숫자가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61만 1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짚어보죠. 한국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 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딜까요? 대한민국에서. 강남구? 서초구? 풍파구? 아닙니다. 1인당 평균 종합소득 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시, 군, 구에서 전체 따졌을 때 용산구로 나타났습니다. 20일 국세청의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1148만 명으로서 전년보다 11.7%가 증가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수입금액 세액 등을 항목으로서 미리 계산해서 채워주는 모둠 채움 서비스 제공으로서 신고 편의가 개선됐기 때문으로 국세청은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종합소득 금액은 386조 원, 결정세액은 52조 원으로서 전년보다 14.2%, 8.3%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5년간 신고 인원, 종합소득 금액, 결정세액은 모두 증가세라고 합니다. 229개 시, 군, 구 중에서 서울 용산구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 금액이 1억 3천만 원으로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서울의 강남구 1억 1,700만 원, 서울 서초구 1억 900만 원, 경기도 과천이 6,400만 원, 서울 종로구와 대구 수성구가 6,100만 원 순이었다고 합니다. 상위 1%나 10%가 전체 종합소득 금액과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위 1%의 종합소득 금액은 81조 원으로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라고 합니다. 전체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고 그 금액이 높은 구가 서울 용산구다. 생각 외죠. 강남구가 그 뒤를 잇고 있고 송파구도 순위에 있을 것 같은데 없네요. 서초구하고. 상당히 그 세금을 내는 기준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편차죠. 편차가 강남구, 서초구, 과천 이렇게 떨어지는데 마지막에 서울 서초구가 1억 900만 원인데 경기도 과천이 6,400만 원. 그리고 종로구가 6,100만 원. 이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의 어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이 분포도도 좀 크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얼굴 없는 기부 천사. 이 기부금을 훔치고 있는 그 도둑. 그런데 얼굴 없는 기부 천사가 지금까지 기부한 누적 금액이 10억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전북 전주에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2000년부터 25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성탄절 전후로 주민센터에 익명으로 성금을 기부해온 터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두고 간 성금을 포함해서 누적 기부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주시 안팎에서는 올해는 대통령 탄핵 전국 탓에 얼굴 없는 천사가 안 나타난 것 아니냐라고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우였다고 합니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얼굴 없는 천사는 이날 오전 9시 26분쯤 완산구 노송동 주민센터 주변에 성금을 두고 사라졌습니다. 노송동 주민센터의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익명 전화가 걸려왔는데
기자촌 한식 뷔페 식당의 맞은편에 탑차 아래에 성금을 뒀으니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써주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주민센터 측은 40대에서 50대 남성의 목소리였다라고 전합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230m 떨어진 현장에 가보니 전화 내용대로 A4 용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5만원권 지폐 다발과 동전이 든 돼지 저금통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소년, 소녀, 가장 여러분 따뜻한 한 해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민센터 측이 상자 속의 성금 액수를 확인한 결과 8,003만 8,850원이었다 라고 합니다. 올해까지 25년간 얼굴 없는 천사의 총 기부액은 10억 4,483만 6,520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름과 직업은 물론이고 모든 게 베일에 쌓인 얼굴 없는 천사는 해마다 12월 성탄절 전후로 상자에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안팎 성금과 편지를 담아서 노송동 주민센터에 맡기고 사라지는 익명 기부자라고 합니다. 전주시는 그간 소년, 소녀, 가장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6,578가구에 현금이나 쌀, 연탄, 난방, 주유권 등으로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에도 성금도 있어서 이 얼굴 없는 천사의 뜻에 따라서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해서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5년 전에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이 통째로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2인조 절도범이 천사의 선행 소식을 듣고 충남에서 전주까지 원정 절도에 나섰었다는 겁니다. 절도범들은 2019년 12월 30일 오전에 노송동 주민센터 주변을 배회하다가 얼굴 없는 천사가 주민센터 뒤편의 공원 내에 나무 밑에 두고 간 성금을 대략 그 돈이 이제 6,016만 3,510원이었다는데요. 상자채 싣고 달아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가장 나쁜 놈이네요. 그렇죠? 정말 나쁜 놈이네요. 다른 사람은 1년 동안에 열심히 모아서 10원, 20원까지 해가지고 남은 그 끝에 숫자가 3,510원 정도의 그 돈을 모아서 좋은 일에 써달라고 놔뒀는데 그것을 알고서 이미 숨어 있다가 그 돈을 훔쳐가는 이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인간일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벌은 분명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훈훈한 소식도 짚어보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시사상식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요. 눈팅만 해주시는 여러분들께도 더없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